때문에 좋은 정보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들, 바쁜 시간 쪼개서 들어오신 만큼 열심히 준비한 거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를 Recording in progres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 심지그룹에서 도전 다이어트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 이렇게 꿀 정보를 한 달에 2번씩 전달해 드리면서 또 도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는 꿀 기회, 그렇게 같이 전달해 드리는 기회가 오늘인데요. 오늘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가산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을 받으시려면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셨다가 사진 찍힐 때 이름이 보여야 가산점이 꼭 전달이 된다라는 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이따가 끝까지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양 미팅, 건강 영양 미팅을 진행하게 될 기양석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심히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자, 제가 맡은 파트는 단백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단백질. 자, 우리가 사람들이 다들 단백질이 중요하다. 많은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란 뭐냐?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 겁니다. 단백질은요, 그리스어로 프로테이오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것, 으뜸인 것,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라고 하면 다들 우리는 근육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육과 결합 조직, 그리고 우리 몸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필수 영양 성분이나 활성 물질의 운반과 저장에도 필요하고요. 또 효소나 호르몬, 항체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너지원, 1g당 4kcal 정도의 에너지원을 내주는 원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그냥 어떻게 쓰느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단백질 덩어리가 뭉뚱그려서 들어왔을 때 식품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잘 알맞게 재구성되면서 세포로 가든지 조직으로 되든지 사용하는 곳으로 잘 이동을 해서 사용되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나왔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미노산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11가지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식품으로만 먹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고 나머지 11가지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도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음식이 아니더라도 몸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육, 그리고 피부, 그리고 피부의 하나인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세포들의 구성 재료이고요. 호르몬하고 효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체, 우리가 굉장히 요새 항체 면역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항체는 말 그대로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을 지원을 해요.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왔을 때 항체들이 출동을 해서 면역 시스템을 가동을 하잖아요. 그 항체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참 이렇게 먹어야 된다. 단백질이 잘 사용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장 건강, 수분 건강, 식사 조절, 혈액 건강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진다고 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 것도 장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고요. 짜게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몸이 퉁퉁 붓는다. 요거는 물을 많이 먹어서 짜서 물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괜히 짜증나고 배고프면 폭식을 하게 되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고요. 혈액 건강,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혈액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세포에 산소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간 건강, 모발 건강, 피부 건강이 있는데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간이 자꾸 기름이 낀다든지 붓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런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요. 머리카락, 모발, 머리카락이 자꾸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고 자꾸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피부 건강, 피부에 주름이 없고 탄력이 없어서 주름이 깊게 파이는 것.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주 재료가 되는데 상처가 났을 때도 잘 회복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된다,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도 그렇고 다들 건강 관리도 그렇고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단백질을 대부분 많이 드시는데 근육량은 말 그대로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기를 지나 노년기로 갈 때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섭취를 잘 하고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근육량이 잘 관리를 안 했을 때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성인 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와 60대는 10년에 약 15% 감소가 되고 70대부터는 약 30% 정도가 감소가 돼서 빨간색 그래프처럼 떨어지게 되면 약간 레드존이라고 하는 장애 기준이 되는 그 구간으로 근육량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어떤 질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근육은 40세 기점으로 해마다 1%씩 줄게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근육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당연한 건 아니죠.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근력과 신체 능력이 저하가 되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낙상, 골절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 암, 뇌졸중 같은 질병을 이겨내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대사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져서 사망률이 최대 2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잘 보존하고 늘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근육을 늘려야 된다라고 근육이 부족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근육 1kg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1kg가 딱 나이가 들어서 1kg가 모자랐을 때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1kg의 가치가 약 1,3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근육 1kg 만드는데 1,300만 원이나 들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1kg가 부족하게 됐을 때 어딘가 나이가 들어서 다치거나 입원을 해가지고 회복을 해야 될 때 입원하는 기간도 아까 회복도 더뎌진다고 했듯이 회복 기간도 길어지니까 입원비 증가하는 거, 간병비도 증가하고 약이나 약간 치료비도 증가할 테고요. 내가 간병을 할 때 간병인을 쓰거나 내가 간병을 못 쓸 때 나의 자녀들에게 나 좀 와서 간병 좀 해줘. 그렇게 간병을 부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들은 생업을 어느 일정 부분 포기하고 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돈들을 잘 모아봤더니 회복 기간까지 사용되는 모든 돈이 한 1,3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3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다들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챙겨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0대,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근육이 잘 안 생겨요. 나이가 들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되기 전부터 열심히 무언가 관리의 영역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잘 먹고 이런 것들 운동을 잘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돼라고 하는데 다들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 운동으로 자꾸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죽어라 하고 나서 단백질은 먹은 잘 안 먹어요. 그럼 오히려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나가거든요. 근육이 파괴되면서. 그게 파괴된 근육들이 찢어진 근육들이 재생을 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고 그 커지려면은 물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근육의 성장을 돕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과도하게 나의 능력보다 훨씬 지나친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고 그리고 손상된 근육 복구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될까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체중 곱하기 1에서 1.5를 곱한 다음에 그람수로 바꾸는 것. 내가 다이어트를 잘 하기 위해서 혹은 근육을 증가하기 위해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할 때는 체중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제 대략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몸무게가 약 80kg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0g에서 120g 그래서 100g 정도를 권장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감량을 하거나 근육을 복근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160g 정도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계산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좀 짚고 알려드릴 정보가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혹은 요새 여기 현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불면증을 굉장히 불편한 증상으로 알고 계시는데 불면증도 근육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근력이 줄어드니까 잠이 자꾸 깨는 거래요. 근육이 풍부한 사람들은 잠을 숙면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육량이 높은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게 베개를 딱 대고 잠 딱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 시간이라고 하는데 근육량이 높은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15%나 20% 정도 더 짧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되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라고 이제 의사분들도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강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수면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요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면증 때문에 혹은 수면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꿀 정보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중요해. 근육량 늘려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진들이 왼쪽에 보이고 있죠. 삼겹살과 치킨과 아주 마블링이 예쁜 고기가 보이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당연히 단백질은 들어와요.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느냐?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많은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 정말 지방이 너무 안 좋은 지방이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 단백질을 먹기 위한다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닭가슴살, 계란, 유제품, 치즈, 그리고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연어구이 이런 것들처럼 생선, 유제품, 콩류로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먹을 거 뭐 필요 있나요? 우리는 정말 좋은 강력한 단백질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포뮬러1 스포츠 리빌드, 그 다음에 프로틴 바, 그리고 프로틴 포뮬러 3, 콜라겐, 나이트웍스, 그리고 아이스 커피까지도 각각에 들어있는 것들만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모인 거를 먹었을 때 거의 90g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계산해 보면 90g 정도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먹어야 되는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할 때 우리가 왜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도 무언가 자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이 자꾸 안 빠져요.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몸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본다라고 하면 태어날 때 정해진 유전자는 죽을 때까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오늘 알게 된 유전자의 정보는 그 유전자는 가장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또 근골격 관리 부분에서도 나오거든요. 근육 발달 능력이 어떻게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다. 내가 제대로 알고 내 몸을 관리하고 싶다. 좀 더 똑똑하게 혹은 가성비 좋게 내 몸을 관리하고 유지한다라고 그런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코치님께 여기 초대해 주신 담당 코치님께 꼭 물어보시고 꼭 이거를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근육이 잘 빠지지 않는 방법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백질, 근육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15년 정도 설계 회사에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살았고요. 매번 반복되는 야근과 철야 그리고 술자리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정말 이상하게 될 것 같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 하다가도 몸이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운동만 하면 되지 하는데 제가 혈행 건강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됐었는데 자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혈압계 집에서 매번 측정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약 200까지도 올라갔었던 굉장히 안 좋았었던 깜짝 놀랄 정도로 안 좋았던 혈압이었고 그런데 허벌라이프를 만나게 돼서 정말 내 몸을 잘 알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혈행 건강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에 후덕하게 생긴 얼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위쪽에 보이는 장발에 아주 후덕해 보이고 인상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건강한 다이어트 코치가 돼서 훨씬 더 젊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똑같이 우리가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들과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말 제가 허벌라이프라는 좋은 제품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생활 루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하니까 이거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뉴트리션 클럽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운동도 하고 놀러도 다니기도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건강의 기회와 어떤 내가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회가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갈 때 그걸 잡을지 걷어차버릴지 외면할지는 본인이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회를 왔을 때 건강에 대한 기회가 앞으로 왔을 때 허벌라이프라는 기회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걸로 제 몸이 바뀌었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뉴트리션 코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무언가 바뀌고 싶은 기회를 내가 잡고 싶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꼭 담당 코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전부 다 모두 다 마친 것 같고요. 자, 여기 일단은 공유를 풀고요. 네. 그리고 녹화도 일단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2번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Recording stopped. 자, 그러면 제가, 허벌 하면은 라이프 하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갑니다. 허벌! Hai, 잠시만요. 사진 하나 ở nhà 찍고 ít lên đây.
두 번째 거 사진 찍을 준비를 할게요. 제가 컴퓨터로 막 하다 이번 주 보니까. 토요일 도전자들 시상식이에요. 네. 자, 많이 허가 많이 오세요. 네. 두 번째도 찍었습니다. 네, 시상식에서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예쁘게 다음 시상식에서 꽃다리로. 봬요. 시상식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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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